이거 뭐 현장 강의 안 들었으면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앞에 거. 이걸 오늘은 앞에 부분 날아간 거 재촬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갑니다. 9번. 자, 가봅시다.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 catastrophe 하면 대재앙,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마 주석에는 큰 재난, 큰 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재앙 뭐 똑같은 말이지. 자, 이런 대재앙을 규정하는 요소는요, 규모입니다. 규모. 그것들의 해로운 결과의 규모예요. 사회가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 뭐 그렇죠? 대재앙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걸 돕기 위해 투부정사 대문자는 선생님이 대부분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거대한 양의 노력과 기술적인 정교함이 종종 are often employed 적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그 크기. 오케이? 그리고 규모. 이러한 잠재력이나 실제적 피해의 규모와 크기를 평가하고 측정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과 기술적인 정교한 기술이 이용된대요. 적용된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결과로 나온 숫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또 그 숫자들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행동하겠지라는 걸 가정한대. 오케이? 하지만 최근에 행동적 연구가요, cast doubt, 의심을 던졌어요. On this, 이 근본적인 가설에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큰 숫자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사과 2개, 3개 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치? 그런데 조, 경, 해, 자, 양, 구, 가 이런 식으로 단위가 넘어가거든? 여러분 아마 경, 해까지는 알지? 근데 그 다음은 잘 모르지만, 그래,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 해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수입하는 석탄이 20억 톤이다 라고 했을 때와 7억 톤이다 했을 때 여러분 규모의 차이 실감돼? 사과 7개와 10개, 20개의 규모 차이는 상상이 되고 측정이 뇌 속에서도 가능해. 그지? 그러나 우리나라가 연간 수입하는 석탄이 7억 톤에서 20억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했을 때 7억 톤, 20억 톤이라는 규모가 상상되냐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대재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들어가고 아주 정교한 기술도 이용되는데, 이 기술, 이 노력들이 숫자를 이용해요. 그리고 얘들은 이 숫자를 이용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는 더 잘 이해하고 이 숫자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지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큰 숫자를 이해 못하던데 실제로는 이거야. 석탄 7억 톤과 20억 톤의 규모의 차이 체감할 수 없다는 거야. 응? 오케이? 응? 태풍이 6천 헥토파스칼의 규모에서 12만 헥토파스칼의 규모로 규모가 상승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뭔 말이지? 체감되냐고. 안 돼. 그치? 에? 이렇게 해주면 이해가. 태풍이 사람 2명 정도 날리는 규모에서 100명까지도 날릴 규모로 이 정도는 이해 간다고. 근데 정교한 숫자, 높은 숫자, 큰 숫자였으면 이해 못해. 실제로요, 큰 숫자들은 발견돼요.
뭐가 발견돼? 부족하대요. 결핍돼 있대요. 의미가 없어. 그리고 과소평가될 수 있어요. under 아래로고 estimate 측정하다 평가하니까 과소평가돼. 그지? 뭐에 있어서? indecisions 결정.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약 그들이 하지 않으면이죠. affect 어떠한 감정을 즉 느낌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미 아까 몇만 헥토파스칼 태풍 규모 이해 못해서 여러분한테 예시로 든 게 뭐야? affect야 감정. 2명 정도 날리는 규모에서 100명도 날리는 규모. 이제 이해 가잖아. 그지? 이것은요 역설을 만들어내요. 이성적 모델, 합리적 모델, 의사결정을 만드는 합리적 모델들이 결국은 fail to represent,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이 모델이 큰 숫자를 대동하게 되면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주 강하게 반응하죠. 단 한 명의 개인, 위기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단 한 명의 개인을 돕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합니다. 온디아데 반면에 우리는 종종 뭐 하지 못해요? fail to. 저번에 한번 얘기해줬죠. 더 얘기 안 합니다. 거대한 비극은 예방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번에 얘기해줬어요. take an action, take a step, take a measure. 다 조치를 취하다. 오케이? 적절한 조치도 or 뒤에 fail 뒤에 지금 병렬이에요. 취하지 못합니다. 무슨 조치예요? To reduce potential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로부터의 잠재적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대규모의 역설 또는 대수의 역설이에요. 에? 화재가 나서 4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워. 와, 다. 4명의 일가족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30대 젊은 부부와 6살, 3살짜리 아이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4명 일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와다. 그치? 그런데 핵전쟁으로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와, 다? 많이 죽었구나. 이 정도는 와, 다. 그치?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와,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규모의 차이 체감돼? 체감 안 돼. 사실 20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규모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린 봐봐. 4명의 일가족이 죽었습니다. 와, 4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그러잖아. 근데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20만 명의 간극이 있는데도 오히려 이 큰 수의 간극은 체감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재난, 대재앙, 카타스트로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숫자의 역설이란 말이야. 대수, 큰 수의 역설. 알았어요? 오케이. 자, insensitivity입니다. 보세요. sensitive, 이것도 선생님 적어줬던 거예요, 다. sensible이 사람이 분별력 있고 현명한 이란 뜻이었고, sensitive, Ivan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하는 이라고 그랬죠? 감지를 많이 하는, 즉 감각을 많이 느끼는 이야. 그래서 예민한, 민감한 이야. 그거에 E를 빼고 ITY를 넣으면 뭐야? 명사가 돼. 이거 뭐 있어요? 예민함, 민감성, 이게 되겠지. 여기에 in을 붙였어요. in은 안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부정의 뜻이 있다고 그랬지. 부정의 in이야. 그럼 뭐야? 민감함, 예민함의 반대말이니까 뭐겠어?
둔감이야. 둔감. 이해갑니까? 둔감성, 둔감함, 둔감. 뭐? mass tragedy, 대규모 비극에, 큰 비극에 대한 둔감함. 우리는요, lost in large numbers, 큰 수에 있어서는 be lost, 길을 잃는다니까 이해를 못한다. 어쩔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우리는 큰 수를 자각하지 못한다. 그치? 옆집에 불러서 4명 죽은 거? 졸라 와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80만 명 죽은 거? 그렇구나. 물론 선생님은 그렇구나 더 그렇죠. 왜? 민족주의적인 극우 보수주의자라서. 그지? 철저한 민족주의자. 그죠? 너무 선생님처럼 극우 성향을 가져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큰 수, 이 대비극 아니야. 그치? 아마다. 오케이? 이해가요? 심지어 이러한 대비극, 좀 최근에 대비극이 언제였냐면, 선생님은 2014년,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셋째가 201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셋째 임신 중이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막 펑펑 울었고, 뉴스 보고, 세월호, 300명이 넘는 여러분 또래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죽었잖아. 300명. 워낙 선생님은 포부가 큰 사람이어서 그런지 큰 수로 안 와닿았거든. 그러니까 둔감할 정도의 큰 수는 아니었단 말이야. 지나치게 큰 수긴 하죠. 선생님이 내 주변에서 역사적 기록이 아닌 실제 사건으로 접한 사상자 중에 거의 최고의 숫자에 맞먹는 숫자였으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나름 나 혼자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사고로? 이게 근데 멍해지는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다 똑같은 느낌을 느낀 게 아니라 둔감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 왜? 큰 수거든, 300명도. 에? 20명 죽었다 그래. 아이고, 큰일이네. 40명 죽었다. 큰일이네. 근데 350명 넘는, 그것도 큰 수로 다가오면 둔감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요? 천안에서 한 명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뉴스 보는데 신불당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명 사망했습니다. 그럼 막 다음날 학원 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어저께 우리 학원 앞에 사고 났대. 그치? 응? 이해가요? 자, 오케이. 10번 넘어가고, 선생님이 이거 한 4개 정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앞부분 다 날아가 버리고 기운 빠지고, 그래서 하나.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뭘 할 거냐면, 나머지는 크게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보니까 크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13번, 이거 지문도 길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 빨리 합니다. 시간은 다 끝났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13번 갑시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빠르게 합니다. 잊지 않고요. 도덕 철학. 오케이? 도덕적 철학 교과서는요. 종종 proclaim 요렇게 요렇게 선언합니다. 주장합니다. 뭐라고? 우리가요. discern 구분 지을 수 있다고. 구별할 수 있다고. 뭐? If a claim is ethical 어떠한 한 주장이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자, 근데 뭐 함으로써 attend 다음에 to가 나오면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단어의 사용, 어떤 단어? is냐, ought냐라는 단어의 사용에 주목함으로써 우리가 이 주장이 윤리적 주장이구나. 이게 윤리적 주장이 아니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대. 철학교과서, 도덕 철학교과서에는 이게 나온대. 근데 이러한 제안에서는요. 그 주장,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해. 이 주장은요. Because it uses ought.
ought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윤리적입니다. ought를 썼으니까요. 원자는 자가. 왜냐하면 그것은 is를 썼기 때문에 비윤리적, 즉 윤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나 흔하게 언급되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is냐 ought냐의 검증법은 심각하게 deficient, 결함이 있습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주장이에요. 오케이? 자, 어떠한 is가 들어가는 말들은요,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ought를 쓰는 말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즉 윤리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장들인데 살인은 잘못됐어. is를 썼죠. 그리고 friendship is good. 우정은 좋은 거야. 라는 것도 is를 썼어요. 이 주장은 자, 넘어가기 전에 정리합니다. is ought 검증법이라고 그랬어요. is는 non-ethical 이라고 그랬고, ought를 쓴 언급, 문장, 말이 ethical, 윤리적 주장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지만 결함이 있대, 잘못이 있고 결핍돼 있대, 부족하대. 그래서 예를 든 거야. 분명히 살인은 잘못됐다, 우정은 좋은 것이다 라는 문장에는, 언급에는, 스테이트먼트에는 분명히 is를 썼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명백하게 윤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s o냐 ought냐의 검증법이 추적하는 것이, 따지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주장들은 분명하게 fall on 하면 어디에 떨어지다야, 즉 뭐뭐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어? 야, 계산해 보니까 우리 100일이 다음 주 수요일에 딱 떨어지네. 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어? 어디 범주나 날짜 일정에 떨어지다니까 해당되다 이 말이야. 이건 명백하게 뭐에 ought side야. is를 쓴 이 문장인데도 이 주장들은 ought 측면이란 말이야. 그러한 분류법으로는 왜 ethical content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 철학 교과서에는 is를 쓰면 윤리적이 아니고 비윤리적인 표현이고 ought를 써야 윤리적 주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라? 살인은 나쁜 짓이야. 우정은 좋은 거야. is를 썼지만 얘는 is ought 검증법이 추적하는 것과 관계없이 명백하게 ought의 측면에 해당되는데 왜? ethical content 때문에. 이해가요? 오케이? 하지만 그들 둘 다 is를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요. 요것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어떤 주장이냐면 그 기차는 반드시 1시간 안에 도착해야 해! 라는 ought를 쓴 문장인데 이 언급은 분명하게 비윤리적입니다. 왜? ought의 사용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요놈은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돼요. 알겠죠? 전치사처럼 굳어져 버린, 또는 이제 간혹 접속부사로 분류하는 사전들도 있는데 전치사로 봐도 되고 분사로 봐도 돼요. 결국 분사에서 출발했거든. 근데 전치사로 보고 얘는 원래 전치사니까 명사 앞에 오죠. 근데 앞에 오는 놈이 notwithstanding은 뒤에 와도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전에서는 접속부사로도 분류합니다. 즉 다시 기차는 1시간 안에, 내가 타는 기차 1시간 안에는 와야만 해! ought를 썼지만 이건 비윤리적이죠.
왜? ough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분명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윤리적, 비윤리가 아닌 비윤리적 주장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is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요. is와 ought에만 의존해서도 안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is, ought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에 우리는요. 또 to 나왔네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목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The substance of the claim. substance가 뭐예요? 물질이란 뜻이지. 근데 무슨 뜻도 있어? 물질 말고 본질, 핵심, 실체라는 뜻도 있어. 알았어요? 물질이라는 뜻에서 본질, 실체라는 뜻도 있어. 뭐에 주목해야 돼? 그 주장의 본질, 핵심, 실체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내가 여러분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럼 나 문제 이렇게 내요. 네모친 A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is냐, ough냐라는 word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어? 단어의 사용이 아니라 윤리적 주장이냐 비윤리적 주장이냐를 가름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그 언급, 주장의 실체, 본질 요거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 쓰래. 뭐야? 선생님 별표 쳐놨잖아. 뭐야? 컨텐트야, 컨텐트. 내용.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여러분은 나를 존경해야만 해요. 윤리적 주장이야? 해야만 한다라는 ought 썼으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케이? 현 시국의 세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연장자 존중이다. is를 썼어. 윤리적 주장이 아니야. 아니요. 연장자, 공경, 존중이다. 윤리적 주장 아니야? 응? 그럼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국제정세,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이해와 포용, 국가적 화합이다. 윤리적 주장이 아니야? 윤리적 주장이잖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평화와 안전이다. 그것도 윤리적 주장이 될 수 있지. 즉 이다, 해야 한다, is와 ought가 word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content와 substance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됩니까 이제? 갑시다. 자, 마무리입니다. 갑니다. Mutually exclusive relationship, 상호 exclusive, 배타적인. 그러니까 내가 있으려면 너는 오면 안 돼. 네가 있으려면 내가 안 갈 거야. 야, PC방 갈래? 창식이 온대? 창식이 오면 나 안 가. 창식아, PC방 갈래? 승훈이 온대? 승훈이 안 가. 상호 배타적인. 알았어? 공존할 수 없는 거,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 관계, is와 ought? 전혀 관계 없죠. 상호 배타적인 관계 아니잖아. 그치? Sounds unethical to you. 당신에겐 비윤리적으로 들린다고요. 당신의 도덕적 기준을 먼저 판단하세요. 야, 내가 하는 말이 비도덕적으로 들려? 야, 임마! 네 기준이나 임마! 너나 똑바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지 판단해, 자식아! 이 얘기라고. 관계 있어? 아니잖아. 무엇이 윤리성에
한 주장의 윤리성의 여부를 결정하는가? 단어의 선택인가? 아니면 컨텐트, 내용인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컨텐트하고 서브스텐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지? 정답 3번. 맞죠? 어떻게 우리는 언어 형태와 기능의 조화를 이룰 것인가? 뭐야 이건 뜬금없이 왜 링귀스틱이 나와? is 또는 ought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핵심이다? 윤리적 언급, 즉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핵심이다? 아니야. 요걸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주 단장하는 is, ought, 어씨, 거기다 ethical statement, 슈바, 본문에 나오는 거 다 나왔네? 요걸로 찍으란 얘기야. 알았어? 항상 여러분은 이거는 좀 고급 과정인데 어느 정도 왜 헷갈리냐? 여러분은 수동적인 학생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접근하면 헷갈려. 근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모의고사 출제를 한 100회 이상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출제자의 눈으로 직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때로는 출제자의 눈으로 볼 줄도 알아야 돼. 내가 요 말 넣으면 잘 속겠지? 여러분이 형제끼리, 자매끼리, 친구끼리 하는 거랑 똑같아. 야, 내가 시작하면 해. 시장? 막 이런 거 있잖아. 시작하고 비슷한 걸로 현혹시키는 거. 이게 바로 출제자의 눈이야. 알았어? 시골? 막 이러는 거. 그지? 비슷한 애야 속잖아. 전혀 엉뚱한 얘기하면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보기가 쉬우면 난이도 별 하나야. 보기가 쉬우면. 왜 헷갈리는 보기가 없잖아. 시작하면 해놓고 골시 이러면 헷갈려? 안 헷갈리지. 마켓 이러면 헷갈리냐고. 헷갈리게 하면 가장 비슷하게 들리는 게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알았어? 됐죠? 오늘 선생님이 좀 몇 개 더 하려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오버됐지만 원래 하려던 거 한 두세 개 못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공부하다가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죠. 이제 우리가 연휴 때문에 이번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7강 시간 많아. 주말도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7강이나 선생님이 여러분 같으면 7강이나 8강 절반 정도 해놓을 것 같아. 그래 놓고 다음 주 월, 화, 8강 남은 거 하면 딱 7, 8강 떨어지잖아. 그치? 오케이? 됐습니까? 다들 수고하셨고 예습 꼭 부탁합니다. 내가 부탁 안 해도 해야 돼요. 능동적 참여자. 알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세요.